대부분이 평택을, 부산 북구갑, 그리고 전북지사 선거를 접전지역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평택을은 5명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떨어져도 누가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광재 후보가 이쪽을 고사한 이후 민주당에선 후보를 안 내려 했었죠. 조국 후보가 먼저 출마한 지역이고 이광재 후보도 조국 후보와는 경쟁할 수 없다며 고사했기 때문에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신인규와 김용남을 밀어주면서 김용남이 공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을은 다른 건 어디 갔든지 김용남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공천까지 되게 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요. 전북지사 선거는 압도적으로 이원택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서 오늘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김민석을 비롯한 차기 당권의 눈먼 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관영을 밀어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현주, 강득구, 송영길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는 평택을보다 훨씬 기이했던 선거입니다. 차라리 평택을은 각각 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오자구도가 만들어졌던 거라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사는 그게 아니었죠. 현금 뿌리다가 걸려서 제명당한 자가 민주당에서 정당한 경선을 통해 내놓은 후보를 위협했는데 이런 와중에 여기에 민주당 다선 의원과 최고위원들이 붙어서 역으로 해당 행위를 하고 민주당 후보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왜 그렇게 전북지사 유세를 특히나 열심히 뛰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유세 현장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김관영 쪽 지지자인지 이현주 쪽 지지자인지 모를 자들 모두 한 줌도 안 되는 분열 세력들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남지사였는데요. 이자가 경선에서 지고 민영배 후보가 확정됐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영배 후보가 최종 당선됐죠. 그런데 본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딴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를 당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오만한 당대표에 의해 우리 호남이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자가 정치를 한다는 건 한동훈한테 법무부 장관을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당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대표를 누가 뽑았습니까? 당원들이 더블 스코어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당선된 자가 바로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를 정청래 대표가 만들었습니까? 경선은 당원들의 투표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어내리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당원들의 선택을 바란다는 것부터가 큰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선 투표가 몇 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 확실한 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전국이 빨간색으로 물들었다면 이번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파란색이 됐다는 점, 그리고 그 힘든 대구와 부울경에서 크게 선전했다는 것만 봐도 전체적으로 실패한 선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될 내부 공작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할 걸로 보인다는 김민석에게 지방선거 본 투표 직전 업무 지시를 하고 김용남이 연상되는 대부업 관련 질타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했었죠?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업체들에 가 있는 거는 되게 막 10년, 20년씩 넘은 거잖아요. 전에 넘겨놓은 거. 그걸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추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20년 심지어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 감소하면서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기로 해서 거기는 됐는데 나머지 15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게 수십조 원 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6.4조 원이었기 때문에 16.4조 원이라서 아마 대부업 거는 한 4몇 조 원 정도 제일 많습니다. 전에 내가 알기로는 그게 장기 연체 채권액이 원금 기준으로 한 5, 60조 원 된다 그랬는데 많이 정리된 모양이죠. 네. 예. 하여튼 이게
그중에 뭐 아주 능력 되는데 안 갚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극히 소수고 말씀하신 7년 이상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 네,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 이게 일부에서 무슨 그러면 빚 갚고 버티면은 면제 준다는데 한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하던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걸 수년간 하면서 돈이 쓰면서 버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지금 특히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제도권 금융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특수채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7년이 안 됐는데도 소각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좀 분위기들이 조금 바뀔 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위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일가족이 뭐 자살했다면서요. 근데 그 유서에다가 빚 때문에 죽는다 그랬다면서.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거든요.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사실 그 파산 면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다 파산 면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착하게 내가 빚을 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근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 이래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족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뭘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면. 근데 그 방치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각 부처 중에서 이 문제 담당이 어디입니까? 그 개인 파산 회생 관리하는 데가? 네, 법적으로 사법적 절차는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다루고 그 법률에서 업무는 그런데 네, 그 전 관리 업무. 네, 그 전 단계에서 그 사적으로 조정하는 거, 금융기관 조정하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그래서요. 거기서 그건 금융위 소관인. 네네, 채무조정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년 한 10만 명, 20만 명씩 하고 있고요. 개인 회생. 그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네. 예를 들면 개인한테 빚을 진 경우도 법원에서 파산하면 면책까지 해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진짜 능력이 없는 게 증명이 되면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쟁이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왜 죽습니까? 죽기는.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그 지금 내가 보니까 방치돼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이런 경우. 금융기관 채권, 장기 연체 채권은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부채 뭐 등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실래요?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 현실적으로는 금융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짜보겠습니다. 아마 기사나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정청래 대표 책임론과 조국 대표에 대한 비난이 들끓을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순서를 따져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만든 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지방선거 전에 양당 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론이라는 것을 청와대 수석들이 확인시켜줬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밀어주던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뉴박 세력들이 밀던 김용남은 떨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밀어주던 이원택 후보는 당선됐고 뉴박들이 밀어주던 김관영은 떨어졌습니다. 아쉬운 지역은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한 건 아닙니다. 결국 뉴박들이 개파 싸움을 일으킨 목적은 전당대회였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다음 총선과 대선의 초석이 될 겁니다. 개혁과 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검문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